I'm your man. Are the moons too bright? The chains too tight? The beast won't go to sleep. I've been running through these promises to you that I made and I could not keep. Ah, but a man never got a woman back, not by begging on his knees. Or I'd crawl to you, baby, and I'd fall at your feet, and I'd howl at your beauty like a dog in heat, and I'd clog your heart.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70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줄곧 지금 주창하고 지지해왔던 참여연대 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검찰개혁을 외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들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튼 저도 검찰개혁을 외치는 교수님 취재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네.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뜻을 모은 지는 좀 오래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네.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기소가 목적이고 수사는 수단이니까 예. 연관이 돼야죠. 다만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의 분리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의 이야기는 시민사회 측에서 나온 것이 아마 최초로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 9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보면은 그건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우리 시대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대에는 검찰에서도 네.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이제 사실은 그 검찰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회에서의 검찰 권력은 뭐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뭐 브라질 다음 정도 네, 검찰권. 되는 그런 네. 권력이었다라는 그런 뭐 자체적인 자성도 있기도 했었죠. 예, 예. 이 권력이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그 잡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반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자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자. 네. 검수완박 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 왜 검찰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인수위도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 없는 게 너무 느닷없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너무 느닷없이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완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1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었고 예, 1차 예. 조정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의 어떤 그 갈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들을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다 그 건전한 민주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갑자기 중단되었었죠. 중단됐습니까? 예. 작년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한동안 이야기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온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가 또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새 대통령 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검찰 개혁의 기회가 사라진다. 뭐 이 점은 사실 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결론을 먼저 내리고
뭐 개문 발차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마치 의사가 그 환자 배 속에 뭐 종양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부터 먼저 갈라놓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훑어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개혁 논의를 진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의 그 아픔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교수님, 네. 수많은 학자들이나 수많은 분들이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방향이 거기라면, 목표가 네. 그거라면 좀 급하게라도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혁 과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범죄와 그 해악들을 제거하고 사회를 하나의 그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게 제일 우리 중요하죠. 생활과 네.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면은 의외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의외로 법이 그러니까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제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거든요. 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법 체계도 마찬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검찰 권력이 광대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 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다. 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핵심 아닙니까? 저 검찰 못 믿겠어.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거나 힘을 빼야 돼. 그래서 공수처도 필요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문제는 그 검찰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로부터 이제 뭔가를 떼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수사권입니다. 직접 수사권. 네. 그걸 떼와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줄 것이냐. 이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로부터 빼앗은 권력을 경찰에 줄 것인지 중수청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청에 줄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 이야기처럼 정발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검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직접 수사권을 좀 완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접 수사권을 그러니까 뭐 사실 참여연대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청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관에다가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기도 있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지점들 이런 지점들은 아직 논의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고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요. 또는 뭐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청이나 또는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 배분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네. 수사 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큰 제도를 만들고 네. 일단 제도를 만들고 조금 보완해가는 과정이 뒤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게 큰 제도가 형사소송법이고 그렇죠. 큰 제도가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이나 또는 중수청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빼앗아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빼앗아 오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기대된 게 그 부분입니다. 하이드님께서 너무 급하다는 정의당과 민변의 주장은 검찰개혁 논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아니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논의했던 건 뭐냐면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이제 기소기관을 분리하자 이 논의였는데요. 네. 이 논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예. 문제는 이것을 분리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수사절차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예. 그리고 전체로서 국가의 수사의 총량은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거든요. 네.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답이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수사권, 수사지휘권 구분하고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원래 국가기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제도 플러스 관행이거든요. 네. 이 관행 속에서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기관 형사죠. 양자가 공조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들의 협력관계 속에서 범죄를 척결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기소의 제도가 아니라 수사 기소의 시스템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야기할 때 영국의 CPS 왕립 검찰청이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영국의 C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하니까 이제 별도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그 기소 권한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퀸스 벤치라고 해서 그 베리스터죠. 일종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한테 위임을 해버립니다. 예. 또 기소할 때 필요하다면은 경찰하고 얼마든지 수시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두기도 하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CPS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움직이는 기관이죠. 우리의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를 유지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이라든지 또는 보완 수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과 어떻게 더불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동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권 일부를 그러니까 경찰에게 줬지 않습니까? 네. 줬다기보다는 경찰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수사 전결권 하나 준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법에서는 협조 체계를 만들려고 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 다 보듯이 했거나 예. 그렇잖아요. 대립관계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불편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수사가 지연된다든지 부실 수사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핑퐁 하듯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01님께서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겁니까? 일단 시작은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환자의 뱃속에 뭐가 있는 것 그것만 보고 환자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검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검찰은 외청으로 떨어져 있고요. 법무부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송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 문제, 다문화 문제, 그리고 교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법제 이것들은 아주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검사 지금 검사죠. 그 사람이 그런 업무에 담당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실용주의 표방하는 정도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는 좀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당선인은 검수완박 맞겠다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네. 지명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임기 초기에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부딪히면 안 되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의 민주당과 새 정부를 담당하게 되는 인수위나 당선인 쪽이 이게 충돌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혜를 안 모으고 한쪽은 그냥 처리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막겠다고 하는데요. 뛰어넘는 게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재질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민주당을 방문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런 검찰개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인지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야죠. 그리고 그 장을 열어나가는 1차적인 그 책무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행 시점을 좀 미루기로 했어요. 법을 통과시키고 3개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뭔가 지혜를 모으기에 적절한 기간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의 그 입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혼란거리가 되거든요. 네. 정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는 변론을 하더라도 국회 내 합의조차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그리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지금 외치는 그 검수완박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급합니까 지금?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국회 내에 뭐 사법개혁특위든지 과거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지. 보통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데서 더 급하게 가고 개혁 추진하자고 하고 민주당이 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지금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그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뭐 보수든 진보든 그 방면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예. 정치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제 당위성을 아예 못 박아두고 고정시켜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죠. 민주당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려면은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 그 시대적인 과제라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예. 정치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국회에서 세월호 8주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오는데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더 시급한 거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20여 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써온 참여연대에서도 애써왔는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